관심도 없고 주도주도 없는 심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IBK투자증권 최은권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야, 비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피해 없으셨어요, 오시는데? 네, 저 올 때는 괜찮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일단 지수는요, 오늘 좀 날씨가 안 좋잖아요. 지수 분위기도 안 좋은가 싶었는데 조금 만회하는 움직임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래도 1900선은 지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장 좀 약하다고 보세요? 일단 일부 걱정하실 수 있는 지수가 올라왔는데 사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지수를 토해내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걱정은 일단 없다는 거죠. 시장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추가 상승을 위한 동력을 찾기에 야, 이제 좀 만만치 않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 최근 거래 대금이 극심하게 부진한 상황들이 이러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가. 민심이 투심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저께 거래 대금이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2조 7천억이더라고요. 3조 원도 안 돼요. 네. 그렇죠. 4조 원대 훗가하면서 작년에 팽팽했었던, 더 간다고 했었던. 그런데 코스닥은 그야말로 시장이 지금까지 아주 굉장히 투심이 좋은 편이죠. 그리고 네네. 코스닥 시장이 거의 2조 원 가려고 하는데 유가증권 시장이 2조 7천억 원이면은 그 분위기가 지금 시장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부진한 속에서 수급이 취약하니까 지수가 빠지는 거죠. 오늘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는 그렇게 시장에 균열을 일으킬 만큼 큰 물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극히 부진한 거래 속에서 충격을 당연히 받는 것이죠. 기관과 함께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항상 이렇게 시장의 거래량이 부진할 때는 이 웩더덕이 일어날 소지가 많겠죠. 네네. 선물 시장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프로그램도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한 무엇으로 인하겠느냐? 시장에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 그 시가총액이 큰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으로 IT 대형주들. 그렇죠. 삼성전자겠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애플 소송 관련한 이슈가 당일에는 불거지고 있는 부분과 함께 2분기 실적이 일단 기대를 밑돌면서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증폭되고 있는 시황들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이 이 하이엔드가 이 성장성이 앞으로는 정체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최근 시장에 얼마나 또 이 삼성전자가 못 가는 반면에 자본재 섹터들이 호조를 보였었나요? 이 소재주, 이 화학, 철강주, 그 못하던 금융주까지 야 우리도 간다 해가지고 다 갔는데 그런 쪽들 자본재 섹터들 가만 들여다 놓고 보면 이게 정말 2000 넘어가는 어떤 동력이 될 거다라고 돌파시킬 수 있는 기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야말로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낙폭과대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네네. 이 반등이 임계점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임계적인 불안들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오늘의 지수 하락이 있지 않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러나 이러한 하락은 급락과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다시 한번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크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또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까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주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됐다 하면 주도주가 어떻게 될 거냐, IT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달렸겠죠. IT,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주가가 이제 지금 주가를 삼성전자 주가를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지금이 많이 올라서 불안한 상태 이렇게 볼 거냐, 많이 빠져서 이제는 회복해야 될 상태 이렇게 볼 거냐. 후자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네네. 삼성전자는 지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많이 빠진 하락한 이후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고성장은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 쪽에서 최근 2, 3년, 3, 4년과 같은 그런 고성장은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러나 판매량은 주는 건 아니에요. 판매량은 어쨌든 늘어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까지 구축해왔던 몇 년 동안의 급성장기 이후에 그간에 쌓아온 삼성전자의 내공은 무엇이냐. 그 엄청난 서플라이 체인과 또 유통망 이런 것들이 큰 재산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즉 규모의 경제 규모의 지위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쨌든 스마트폰 판매는 늘어나는 이런 시황에서 시장의 독점적인 우월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향유할 것이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 뭐랄까요, 도입과 고성장과 이런 관계,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범용화되는 단계. 이 단계에서도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회복을 기대한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뭐 1900 공방하는 요것이 사실상 좀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 얘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경기는 어떻게 될 거냐. 경기에 네.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죠. 미 국채 금리를 보나 네네. 또 지금 글로벌 그 자금 흐름이 너무 미국향으로 편중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머징 시장의 상승이 계속 지속적이고 항구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힘든 단기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 반등에서 생각했던 것은 아마 증권사 전반적으로도 1900선 중반까지의 반등은 기대해야 된다. 이런 그래요. 생각을 하는 많이 거거든요. 나왔어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관련한 이제 주 후반에 지표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죠. 중국에 대해서는. 이게 뭐, 완연한 회복이라든지, 성장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시장은 치고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네. 속도 조절이 있을 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속도 조절 와중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된다. 이 진입 시점을 모색해야 되는 8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는 주식들, IT, 지금 주가 빠지지도 않는 자동차 이런 것들의 조정시 재매수 이런 것들은 언제든 신경 쓰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주가 뭐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적정 주가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PER을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삼성전자 뭐 6배, 7배의 PER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는 아니지 않겠어요? 네네. 아무리 지금 삼성전자 얘기가 우리 계획이 없다가 좀 너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상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 20% 이상에서 적정 주가를 가질 수 있다. 20% 이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주가가 올라주면서 지수를 끌어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단 삼성전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주도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최근 들어서 LG전자와 비롯해서 그룹주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LG전자 신제품 출시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LG그룹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까요? 네, 호랑이 난 자리에 여우가 왕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LG그룹은 그렇게 봐주기에는 너무 강건한 여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LG그룹이 과연 삼성전자의 주도주 공백의 그 틈을 탄 그 전반적인 반등이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네. LG그룹사 주가들을 한번 면면이 모멘텀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죠. 오를 만한 이유들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바로 직전에도 했었던 LG U 플러스, 통신주, 네. 통신주 전반에 대한 실적, 그 안정적인 실적, 마케팅 비용의 축소로 인한 제가 맞습니다. 복종 얘기해드렸죠. 네네. 이래서 마케팅 줄면서 기대이익에 대해서는 업종 전반으로 볼 때는 탑라인에 있는 게 LG U 플러스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LG 화학, 2차 전지 업황이 최근까지 아주 뜨거운 또 단기 모멘텀이었고요. 화학 업종, 업황에 대한 경기 민감주의 외국인들 선매수에 대한 어떤 경기 하반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미리 반영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또 LG전자 지금 뭐 워낙 2분기 실적이 에어컨 빼면 뭐 팔았어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결국은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었고 네.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며 지금 G2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G 이노텍, LED가 있고 아이폰이 있습니다. LG 하우시스, 미국에 노출되어 있는 유일한 국내 건자재 업체이겠죠? 실적도 좋았죠, 이번에. 그렇죠. 네. 그리고 워낙에 저평가예요. 실적 보면 우리가 분기로 지금
얼마 억대 중반 이야기가 됐으니까 뭐 2천억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지금 1조 원 남짓의 시가총액이 대단히 싼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이제 지주사 이제 주 LG까지 요새 부각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네. 비상장 자회사 여기 뭐 제외하고 나서는 뭐 네네. 되게 좋게 좀 평가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LG그룹주들의 최근의 약진은 삼성그룹주의 공백에 따른 반사적인 상승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관심을 지속해야 된다. 그럴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룹주들 참 많고요. 오늘은 뭐 LG 지주회사 1.6% 상승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LG U+도 2%대, LG 하우시스도 1.19% 상승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오늘 핫 이슈 LG전자가 아닐까 싶어요. LG전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더 있다라고 보세요? 휴대폰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G2 쪽에서 있어서의 모멘텀은 흡사,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을 갤럭시 S, 갤럭시 4를 출시할 때 부품사들에 대한 관심이 후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갔었던 것처럼, 네네. 지금 LG G2에 대한 그런 수혜 종목들도 분석이 짜르르 들어가고 있는 오늘 중이거든요.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충분히 모멘텀이 되고, 삼성전자하고 물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삼성전자는 위에서 주가 조정을 지금 받기 시작한 게 받은 것도 없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상태. LG전자는 아래에서 위를 이제 모색해야 되는 너무 낮은 주가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주봉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 설명이 참 길게 필요 없을 것 같은 주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2시 3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현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30분 이데일리온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